안녕하세요.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말이죠. 네.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왜 이렇게 큰 상자가 왔지? 하고 좀 당황했던 경험 혹시 당신도 있으신가요? 네.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택배 과대 포장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전자상거래 시대의 포장 현실, 그리고 이게 물류나 또 기업의 ESG 경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뭐랄까, 단순히 쓰레기가 많아진다.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원 낭비, 또 운송 비효율,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ESG 이슈입니다. 특히 환경, 이 측면에서요. 네, 환경 측면.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데이터랑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 숫자들도 많던데요. 특히 그 상자 안에 빈 공간 문제, 이게 심각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 전자상거래 협회에서 2024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평균적으로 택배 상자의 44%가 그냥 빈 공간, 그러니까 공기라는 거예요. 44%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맞아요. 거의 절반이 비어있는 셈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받은 택배 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텅 빈 공기라는 겁니다. 와, 이게 단순히 뭐 상자값 아깝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빈 공간, 그 공기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트럭이 불필요하게 도로를 더 달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간 122톤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122톤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 포장 단계에서의 비효율이 결국 물류 공급망 전체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핵심 고리가 되는 셈이죠. 44%빈 공간 때문에 불필요한 운송에 탄소 배출까지.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깊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같은 조사에서 나온 건데 전자상거래 상품 판매액 10억 달러당 무려 7,6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7,600톤이요? 네, 이게 일반적인 상거래랑 비교하면 5배나 되는 정말 엄청난 양이죠. 5배나요? 와. 그러니까 자원 낭비되고 운송 비효율 늘어나고 또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증가하고 이게 과대포장이 만드는 악순환인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2030년에 베트남 전자상거래 규모가 한 1,000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플라스틱 폐기물만 80만 톤을 넘게 될 거라는 예측도 있어요. 80만 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양인데요. 그런데 다행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불편하다, 이런 불만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동으로요? 네, 이적 24년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3%가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73%나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65%는 이런 친환경 배송을 위해서라면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까지 했어요. 정말요? 추가 비용까지? 네, 특히 그 MZ세대는 무려 85%가 친환경 배송을 선호한다고 답했고요. 심지어 환경을 좀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은 아예 사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와, 85%? 대단하네요. 어쩌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소비 패턴 변화도 이런 큰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당신과 같은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된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요. 쿠팡이요? 네. 로켓 배송 친환경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단순히 재활용 박스를 쓰는 걸 넘어서서요. 상품 크기에 딱 맞게 박스 크기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빈 공간 자체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친환경 포장재 사용률을 90% 이상으로 높였고 그 결과 브랜드 호감도가 무려 3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32% 상승. 이게 상당히 큰 효과인데요. 네.
쿠팡뿐만 아니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죠. 기후 서약, 클라이맥 플레지 같은 약속을 하면서 포장재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이게 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후 서약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기후 서약을 발표한 이후에 신규 기업 고객이 40%나 증가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40% 증가요? 와, 직접적인 효과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한 포장 전작이라는 게 단순히 비용 좀 아끼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 38%도 있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게 1위였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택배 과대 포장 문제가 정말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이기도 하고 또 물류 비효율을 일으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행인 건 이렇게 소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도 혁신적인 노력을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핵심은 그거죠. 이제 과대 포장을 개선하는 게 그냥 하면 좋은 일, 착한 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필수가 되었다. 그렇죠. 비용 효율성, 운송 효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랜드 가치까지 높이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된 필수적인 경영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급망 전체의 ESG 경영에서 이 포장 최적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필수 경영 전략이다. 다음에 당신이 택배 상자를 받게 되면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이 포장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고요. 네, 어쩌면 당신의 그 작은 관심과 목소리가 기업들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단순히 포장재를 줄이는 걸 넘어서요. 배송 과정 전체의 환경 영향을 정말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이 물류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자체의 혁신이요? 네, 예를 들면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상품의 가장 최적화된 포장을 즉석에서 제안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회수하고 다시 쓰기 쉬운 그런 다회용 포장 시스템이 좀 더 보편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